그만큼 심각하게 학생 수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좋은 아이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우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라 너무 존경스럽고 또 모두가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점점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아이를 건강하게 바르게 키우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이곳에 오신 학부모님들의 선택이 더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되는 시간입니다. 아이는 한 마을이 힘을 모아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 광교에 자리 잡고 성장해 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품고 기도하며 일반 공교육과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아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이 일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음학교의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풍성한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우리 학교를 선택하신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준비된 여러 순서를 통해 학교를 잘 살펴보시고 누구보다 소중한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음학교의 장점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인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음유아학교의 장점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그냥 하면 계속 헷갈려서 빼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대충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이음학교의 설립 주체는 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설립한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이미 초등과정과 유아학교가 동시에 출발했고 내년이면 이제 초등이 6학년까지 해서 완전한 학교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유아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과정에 9년제 학교가 되고요. 이후에 중학교 과정은 내년에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학년 학생이 중학교 들어가는 해 26년이 되면 중학교가 세워질 겁니다.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입지 조건을 보면 경기도 수원의 랜드마크인 광교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들어와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서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보면 신설학교의 장점인 최신 시설과 깨끗한 학교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도 기준에 맞춰서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위생적인 급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자체 내로 조리실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믿음과 열정으로 헌신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연령별 발달 과정에 최적화된 교육 과정 및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조 텃밭 및 주변 자연 환경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교실 바깥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계획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등과정 6년과 새로 신설될 중등과정 3년을 연계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후원 및 교육 기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음플랫이라는 또 새로운 법인을 구축해서 후원금들을 많이 모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많이 모일수록 학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 정도의 장점을 말씀드리고요. 단점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 우리 이음학교를 선택하여 이
입학 설명회에 함께한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형통하고 평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걱정을 덜어드리는 교육을 위해 또 이분들의 기대와 열망에 합당한 학교로 세워지며 성장해 가도록 우리 이음학교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어루만져 주셔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로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의 권학이념과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늘 말씀과 생각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순서를 맡아주실 유아교육 전문가이신 우리 안경미 원감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음유아학교 원감을 맡고 있는 안경미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음유아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또 어떤 교육기관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음유아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3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이미 많은 유아교육기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또 하나의 유아교육기관을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순서대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의 모두의 생각과 삶은 다양하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때로는 편견 없이 살아간다는 것, 평등하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절대성을 가진 진리가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도덕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치와 사상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동화인들인데요. 첫 동화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결혼식에 간 훌리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제시카 러브의 동화인데요. 아동도서 분야의 최고의 권위가 인정되는 상인 볼로냐 라가치사 상을 받은 작가이죠. 책의 그림과 내용을 살펴보시면 갈색 바탕에 화려한 색감으로 결혼식의 풍경을 담고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스럽게 사랑을 하고 우정을 맺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엄마야 라는 동화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동화는 등장인물이 두 여인과 그의 딸 그리고 그 딸 아이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의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두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둘 중에 누가 진짜 엄마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작가는 이 동화를 통해서 이러한 말들로 작가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이야기책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저희가 알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동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아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아시죠?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에 해당되는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 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등 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해서 장애, 인종,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 외에 성을 결정하는 주체는 나이며 또 내가 지향하는 성으로 살아가는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기조를 가진 법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법이 통과된 여러 선진국들의 국가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이고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이 세대의 풍조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질서를 가지고 진리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아래 무지한 채 또는 알지만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시기는 유아기입니다. 어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기독교 학교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유아와 초등 시기에 기독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지금은 커서 대학을 가고 또 직장 생활하는 아이들로 커가는 모습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때로는 말씀에 근거하여 배우는 것들에 의구심을 갖는 시기를 겪기도 하죠. 사춘기 시절이나 특히 대학을 갔을 때입니다. 특히 대학을 가면 다양한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에 절제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의 향락을 그 시기 아이들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기독교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그런 시기가 길게 가지 않은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호기심과 해방감 속에서 세상 문화에 젖어서 생활을 해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분별하더라고요. 분별하고 그릇된 부분을 스스로 돌이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정직이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은 기독교사로서 제가 그 시절에 그 아이들과 기독교 유아교육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어려서 기독교 가치로 배운 것들을 삶으로 또 몸으로 습득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독교 교육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교육은 오롯이 가정에서 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교육기관이 연합해서 서로 협력하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진리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일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기독교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거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저는 모판에 모를 생각합니다. 벽씨를 모판에서 먼저 길러서 그 모가 논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벼로 자라가는 과정 말이죠. 처음부터 논에 벽씨를 뿌리면 그 벼가 열매를 풍성히 잘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벽씨를 모판에서 튼튼히 길러 논에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잘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려서부터 초석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서두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음 유아학교의 교육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철학, 이음 유아학교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섬기는 유아들로 자라가길 소망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철학을 기초로 말씀 중심, 놀이 중심, 통합 교육 과정의 교육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유아기 시기의 놀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합니다. 유아기 시기 아이들은 놀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즐거움의 원천이고요. 삶의 에너지가 되고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힘을 얻고 창조성을 발견하고 지혜를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유아학교에서는 일과 중에 자유놀이 시간을 꼭 갖고요.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고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 통합 원리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신앙과 지식과 삶을 연결하고 이러한 통합으로 말씀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유치원 국가 수준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5개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다루는 생활 주제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되어서 각 영역별 활동들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들과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할 때 일반적인 유아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목표가 다양한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아보면서 지식적인 확장을 이루어간다라는 부분이 목표라면 기독교 교육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동물이 창조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며 하나님께서 창조 순서 5째 날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6째 날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동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견하고 또 찬양하며 그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아보면서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합니다. 네,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된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개 영역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이음 유아학교의 1년의 교육 과정을 환영, 생명, 꿈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누리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연결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각 주제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 유치원의 누리과정을 그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길 소망하며 교육합니다. 이제 1학기에 시작된 교육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주제 중에 즐거운 유치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5세반 친구들이 3월에 입학을 했는데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를 유아학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이음 로고를 조형활동으로 꾸며보기도 하고요.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6세반의 모습인데요.
친구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서로 육사가 된 것을 축하하며 함께 공동체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유아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지요. 7세는 새로운 학급의 이름에 대한 뜻을 알아보고 공동 작품으로 반명을 꾸미기도 하고 새 친구를 환영하며 서로 7살이 된 것을 축하하는 환영 파티 놀이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엔 생명 테마입니다. 누리과정 생활 주제인 봄에 대한 활동들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생명을 발견하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세 반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굴체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천지천조 활동, 꽃을 직접 심기도 하고 쌓기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봄동산 꽃밭으로 꾸며 놀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꾸 2개씩 넘어가네요. 네, 6세 반 친구들의 누리과정의 생활 주제인 나와 가족에 대한 활동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몸에 대해 알아보고 표현하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결혼식 놀이를 하였습니다. 방송실 선생님께서 직접 넘겨주시겠어요? 네, 7세 반 친구들의 누리과정의 생활 주제인 가족과 우리 동네에 대한 활동들입니다. 7세 반은 형님 반답게 실질적인 내용들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위한 섬김 활동, 우리 동네를 섬길 수 있는 플로깅 활동들을 기쁨으로 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생활 주제 외에 연령별로 저희는 중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세 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세 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 놀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놀이로 배웁니다. 말씀을 듣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표현하는 활동들을 하죠. 이 사진은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극을 하는 모습입니다. 놀이로 말씀을 경험하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도록 소망하며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온몸으로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 말씀 놀이 중에 힘든 일을 만난 다윗이라는 주제로 놀이를 했습니다. 블로그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을 만들고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 부하들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추가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농사 보고 있으니까 너는 나이를 찾으러 도야하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사울아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잘랐어요. 땅이 동굴을 나갔어요. 그때 다윗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사울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왜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십니까? 저가 왕을 해치려 하시니까 여기 보세요. 보세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울고 그린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사울 왕은 부끄러웠습니다. 네,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순전하죠.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즐겁게 알아갑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한 쌍의 동물들을 태워서 놀이하고 있는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5세는 말씀놀이를 중점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요. 6세는 그림책을 통한 문학적 접근법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림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관련된 활동들을 하며 즐겁게 놀이합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탐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이렇게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일단 둘러보기 시간에 자세히 보시면 저희의 교육 과정의 순서와 흐름들을 가치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영상으로 또 6세반 친구들이 그림책을 통한 문학적 접근의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속에 몰입하기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 중에 강희는 혼자 그네 타는 걸 심심해합니다. 토끼야, 나랑 그네 타러 갈래? 가 반복됩니다. 토끼들이 공기놀이, 친구들과 꽃밭 만들기 놀이를 하는 중에 한 친구가 토끼야, 나랑 그네 타러 갈래? 라는 말을 하였고 친구들이 동북하기를 제안해서 꽃밥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꽃밥 놀이를 초밥으로 만들어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이 재밌다. 토끼야, 시작. 토끼야, 우리랑 같이 그네 타러 갈래?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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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토끼 깡총. 아이들이 이렇게 근커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꽃밥 놀이에서 초밥을 만들어 먹는 모습이죠. 이렇게 6세반 친구들은 문학적 접근법을 통하여서 그림책을 통해서 그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7세는 프로젝트 접근법 교육을 합니다. 프로젝트 접근법 수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이들의 탐구력과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은 유아뿐만 아니라 초, 중, 등 교육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들의 역량을 풍성히 길러내기에 효과적이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연합해서 활동하는 기회들이 많아서 관계성을 기를 수 있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7세반 아이들이 1학기 후반부에 은사를 주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직업 프로젝트로 연결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생각들을 나열하고 분류하고 연결하여 주제망을 짜보고요. 그 속에 궁금한 것들을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나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상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직업을 주셨을까? 라는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궁금한 질문 목록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요. 견학을 통해 궁금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직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7세반 친구들의 직업 프로젝트 모습도 영상 속에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아학교의 신앙교육입니다. 매일 반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 1회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브루타 시간을 통해 성경교사와 말씀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와나 활동을 통하여서 찬양, 말씀, 기도와 암송이 균형을 이루어 아이들의 영성이 자라가도록 소망하며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들은 저희가 학기 말에 평가하고 논의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아학교의 특색 활동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성품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유아 시기는 또 인성이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많은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성품교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 유치원의 성품교육과 기독교 학교의 성품교육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성품교육의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에서는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키우고자 합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재로 성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 활동이 중요한 유아들이 오감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색하고 또 그 속에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숲 활동을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리고 정규 과정 안에 영어와 체육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영어 선생님께서 추후 시간에 수업의 실제 모습을 담아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텃밭 활동, 어린이날 행사, 여름 축제, 현장 학습, 부모 참여 수업, 민속의 날, 미니 운동회, 이음의 밤 등의 행사를 통하여서 아이들과 유아학교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갑니다. 다음은 이음 유아학교의 약속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미디어 훈련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입학을 하시게 되면 아름다운 동역 서약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시는데요. 그 속에 미디어 훈련에 대한 서약서가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텔레비전은 부모님의 허락하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하여 시청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람 시에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없는지 제한 연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을 하시게 되면 기본 지침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음 유아학교의 철학과 교육의 지침들은 이음 초등학교와 방향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로 사교육 규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지침의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이런 지침들을 준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여유와 쉼의 공간 안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소개를 마치고 운영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음학교의 운영 시간은 정규 교육과정 시간과 방과후 과정 시간으로 나뉩니다. 정규 과정은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5시간 수업을 하고요. 방과후 과정 돌봄 교실은 10시간, 오전 8시에 오픈을 하고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40분씩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의 신청 자격은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뉩니다. 학기 중에는 누구나 원하는 가정이 신청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방학 중에는 입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12개월 이하의 출산 가정, 그리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게 신청하시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휴업일에 관한 안내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날 저희가 휴원을 하게 되고요. 여름방학은 4주, 겨울방학 4주, 봄방학 1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방학이 5월 초에 3일 있게 되고요. 가을방학은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데 한 3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에 따른 학교장 재량 휴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휴업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대상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입회 기준이 있고요.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중
3주일간은 저희가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 4주 중에 일주일간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하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 봄방학 동안 일주일간은 돌봄 교실을 입회 기준에 한한 가정에 운영하여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방학이나 가을 방학, 학교장 재랑 휴일에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하루 일과는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반에 시작해서 정규어린 2시 반에 끝이 나고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서 축복 기도로 아이들을 등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방과 후 가정의 돌봄 교실은 일정이 2시 40분부터 3시 20분은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그 이후에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1일 1개의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설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였고요. 개별 신청에 하나고 별도의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미술, 현재 오르프 뮤직, 심화 영어, 레고, 펀 사이언스가 있고 태권도는 원래 개설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폐강을 하였고요. 또 내년도에는 신청을 하실 경우에 다시 오픈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급 정원은 5세 12명, 6세 16명, 7세 16명, 총 44명인데요. 네. 5세반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조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공간 구성은 이제 실제로 둘러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음 요학교는 대한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내시는 교육비랑 더사랑의 교회의 지원금과 후원자분들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가정보육으로 관리가 되어서 국가로부터 가정보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의 월 교육비는 65만 원이 죄송합니다. 56만 원이고요. 더 사랑의 교회 교인에게는 10% 학비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가정에 추가로 청구되는 방과 후 교육과정 비용은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누어집니다. 학기 중에는 입회 기준이 없이 누구나 원하는 가정이 신청이 가능하시고 비용은 주 5회 기준으로 월 15만 원이고 부분 요일 돌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 1회 3만 원 기준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회 기준이 따로 있고요. 1일 비용으로 15,000원으로 이용하시는 일수만큼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급 간식비와 성품과 영어 교재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급 간식비와 교재비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는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비는 입학금은 저희가 1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물품 구입비 20만 원, 수업 재료비는 연 2회에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을 갈 때마다 실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2024년 기준으로 교육비가 과목별로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육비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다자녀 동시에 입학하실 경우에 둘째, 셋째에게 혜택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사랑의 교회 성도의 가정에게는 기본 교육비의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입학 대상은 기독교 교육에 동의하며 본교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과 핵심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모의 자녀입니다. 출생 연도는 2019년생부터 2021년생 유아를 받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등록 교인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교인 증명서를 받고 있는데요. 한 분은 등록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가정이 저희 입학 대상이십니다. 입학 절차는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원서 마감은 11월 1일까지고요. 그 이후에 가정 전체가 면접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입학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모집 인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아서 2025년도에 5세 12명 모집하고요. 6세 8명, 7세 7명, 그래서 27명을 모집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5세 반의 경우에는 정원이 3분의 2인 8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급이 개설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8명은 합격 인원 기준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원이 많이 초과되어서 저희가 선발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이음학교 재학생의 형제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는 입학 원서와 부모 신앙 고백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입구에 실제로 종이를 비치해 놓았는데 가져가고 싶으신 가정은 이따 요청드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한 부, 사진 한 매. 제출 방법은 현장에서 받기도 하고요. 이메일, 우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메일로 많이 요즘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참석을 신청하실 때 부모님들께서 문의하신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운영 초기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다 이제 계약을 하고 세팅을 해보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대부분 근거리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 코스를 좀 짜기도 어렵고 또 그 코스 인근에 하려고 하다 보니 운영비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또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셔틀버스는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을 저희가 모실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특수화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교사가 있는데 주로 5세 반을 돕고 있고요. 학기 초에는 전적으로 5세 반에 적응을 돕고 그 이후에는 좀 시간을 줄여서 일정한 시간 안에 필요한 순간들에 보조 선생님께서 5세 반의 활동을 도와주십니다. 네, 이상으로 이음 유아학교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이음 유아학교 학부모님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아이를 보내고 계신 선배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세 반 이루하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음 유아학교 1회 입학부터 3년간 두 딸아이를 이음학교에 보내고 있는 7세, 8세 아빠 이도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예비 학부모님들께 제 경험을 짧게나마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이음학교 입학생 모집 당시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음학교는 스쿨버스가 없어 라이딩이 불편해 보입니다. 선생님들의 수가 다른 유치원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이음학교의 연역이 짧아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유치원들은 좋은 시설이나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어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곳은 부족해 보여 부모들의 불안감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세상이라는 게 기독 교육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주변 사람들의 염려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언들이 때론 거슬릴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걱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만큼 제 아이들을 이음학교를 보내기로 한 결심한 주된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평범한 메일이 쌓여 비범함이 된다.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인물 다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메일을 바른 길로 걷고자 하였고 그 평범함이 벽돌 쌓듯 쌓여 비범함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직이 현 시점에도 고스란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영어 유치원이나 좋은 시설의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한 아이가 비범해지는 거를 개런티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바른 길로 채워야 하며 그 바른 길이라 함은 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주의 말씀으로 초석으로 다지는 것으로 우리 부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둘째,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단점으로 여기거나 귀찮아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학교에 스쿨버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아이들을 라이딩하면서 조금이라도 함께 더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3년간의 경험담인데요. 이음학교 3년을 겪으면서 등하원길에 만나는 이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가정들과 자주 만나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연역이 짧다는 점 또한 연역이 짧은 만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업무로 대하지 않고 열의로 아이들을 대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점을 장점으로 여겼습니다. 적은 교사의 수에 대한 염려 역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유대가 깊어질 수 있는 특별한 계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상황과 일을 대하는 태도, 하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환경에 지배받는 나약한 인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많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말하는 바이지만 인간은 주변 환경과 속해 있는 무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나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은 좋은 이웃과 좋은 선생님이라는 무리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이웃과 좋은 선생님이라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 친구,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라 정의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일반 학교나 유치원과 달리 당연하게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수록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이의 삶에 체화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이음학교의 선생님들은 타 학교 선생님들처럼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초한 사명입니다. 요즘같이 내 이웃마저 경쟁자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내 아이의 친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라고 가르치겠는가? 그 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아이를 제자로 여기겠는가? 선생님들의 사명이 이 세상 어떤 자본 논리로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큰 가치를 여겼고 아이들의 입학에 큰 결정 요소가 되었습니다. 넷째, 교육 소비자가 아닌 파트너. 처음 이음학교 입학 설명회에서 느낀 점은 학부모를 교육 소비자로 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부모와 학교가 하나의 공동 목표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부모 교육을 함으로써 부모와 학교의 프로토콜을 싱크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조금은 귀찮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자녀의 성장 과정에 부모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음학교 입학 후에 우리 가정과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예배. 아이들이 학교를 3년 다닌 결과 아이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다 보니 우리 가정은 매일 편안한 가운데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정예배가 있으니 아이들이 직접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했던 것을 아이들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아이들로 변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단 아이들의 주된 감사함이 거의 당일 먹었던 음식이나 노는 게 주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평범한 예배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의 비범함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 저희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직접 이불을 개고 식사를 마치면 본인의 식기를 직접 치우고 외출 후에는 신발 정리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아이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 정한 규범을 준수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순응하고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이의 기분에 따라 할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저희 부부는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이 나쁜가? 돈이 나쁜가? 누구는 마약을 약으로 쓰기도 하지만 누구는 독으로 쓰기도 합니다. 누구는 돈을 복음을 위해 쓰기도 하지만 누구는 탐욕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 중립적 요소와 아이들의 인생의 각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다루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를 생각하는 출발점은 평소의 태도라고 저희 부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어설프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만큼씩 성장하고 있음을 저희는 분명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학교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셋째, 아직도 키가 크고 있는 부부. 이음학교는 아이들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부부 역시 이음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가정은 하나의 팀처럼 기업처럼 가정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음학교를 통해 교육 파트너로서 부모로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가정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것들인가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한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가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부부의 능력이 아닌 단지 하나님과 이음학교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4살 때 다니던 기관에서 받은 상처로 의기소침한 성격으로 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식사를 어려워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음학교를 허락하셨고 우리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이전에 말씀드린 사명과 사랑으로 저희 아이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음학교 입학하자마자 아이가 힘들어했던 마음의 상처를 모두 흔적도 없이 바로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음학교 입학 후 그 어떠한 염려거리나 사고 한 번 없이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축구 선수가 꿈으로 신나게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이음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3년간 주말 농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주종목으로 해오고 있고 농사에서는 햇빛, 물 그리고 잡초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햇빛과 물만 준다고 해서 농작물이 자동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농사의 반은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잡초를 제거해도 며칠이면 사람 키만큼이나 자라나 농작물을 집어삼켜버려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만큼 잡초 제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햇빛과 물이라면 이음학교는 잡초 제거 같은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멀리한 환경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는 그 빈도수가 적다면 분명 그 잡초들은 사람 키만큼이나 자라나 우리의 삶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이음학교라는 잡초 제거 시스템을 통해 아이의 인생에서 잡초 제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동의하셨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자녀분들을 맡기신다면 분명 이음학교의 시스템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한 가지만 더 오늘 급하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이음유아학교에는 전도여행이라는 7세 예비 졸업생들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시절로 비유하자면 졸업작품 같은 겁니다. 이음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과정들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음이 필요한 농촌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매우 큰 과정이자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제가 속해 있는 더 사랑의 교회 특세 기간입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시간이 허락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무실로 옵니다. 그리고 떠날 전도 여행을 비롯해 각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기도 모임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서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예배드립니다. 물론 다른 학년별 학부모 기도 모임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아이들의 염려와 기대에 대해 어떤 학원과 학교를 가야 한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새벽 예배 끝나고 학부모끼리 모여서 아이들의 염려와 기대 그리고 이음학교에 대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기대라는 것을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으로 맞바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학부모들 자주적으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음학교에는 이렇게 뜻깊고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음 유아학교의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해 최영인 영어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게 될 영어 전담 교사인 최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음 유아학교에서 정규 영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될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what, 그레이프시드와 리틀시드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why, 왜 이음 유아학교는 그레이프시드를 활용하고 있는지, 또 how에서는 이음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친구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그레이프시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EP라고 나와 있는데요. REP의 중요성은 이제 가정에서 연계하여서 복습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이음 서머 페스티벌인데요. 이 부분도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축제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nk in English, Speak in English. 그레이프시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프시드는 1967년 미국인 선교사들이 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개발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현재 17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35개의 공립초등학교에서 ESL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프시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리틀시드와 그레이프시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연령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틀시드는 5세 프로그램으로 음가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고요. 5세 때 시작돼서 5세 때 끝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레이프시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의사소통을 중점으로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음 유아학교는 그레이프시드를 활용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음 유아학교의 교육의 방향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음 유아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선택한 놀이를 통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고 자연스럽게 학습해 가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그레이프시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레이프시드의 중점적인 교육 방식이 바로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방식과 모국어적인 습득 방식으로 개발되고 만들어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란 엄마로부터 처음 언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아이한테 엄마는 이응으로 시작해서 해서 소리에 소리에 미음이 되고 마 소리로 이렇게 엄마라고 읽는단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엄마를 보여주면서 엄마야 이렇게 엄마 따라 읽게끔 하고 그 뒤로 엄마 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모국어적인 습득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놀이식 학습도 좋고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도 다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영어 실력이 늘까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음 유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4가지의 기대하는 효과와 실제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보실 영상은 6세 푸른바다반이 이야기를 듣는 영상입니다. We love school. We love to listen to the stories. We love to look at the pictures. 네, 이처럼 이제 이야기를 그 전 페이지로 네, 이야기를 먼저 듣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집중해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반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We Love School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We Love Something 하면서 계속 We Love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후에는 나중에 친구들에게 What do you love? 라고 물어봤을 때 I love something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배운 것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마무리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7세 생명나무반 친구들이 노래를 듣는 영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친구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끔 이제 친구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재미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그런데요. 네, 이 유닛의 주제는 계절과 또한 날씨를 주제를 가지고 있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친구가 이제 밖에 나가 노는데 cold 춥고 추울 때 우리는 shiver shiver 하면서 부르르 몸을 떤다라는 거를 표현해낸 노래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겨울에는 cold하고 우리가 몸을 떠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거를 노래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6세 푸른바다반 친구들이 Colors Everywhere라는 노래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Very good. Then autumn, you wanna try? Okay, autumn. What color is the TV? Black and many colors, but what about now? 네, 이 Colors Everywhere를 통해서 친구들이 What color is 하고 something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를 연습하는데요.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green, 뭐 red, 뭐 이런 식으로 색깔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친구들이 그 full sentence로 이용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친구는 TV가 무슨 색깔이야라고 물었더니 TV는 블랙인데 또 여러 가지 색깔도 있어요라고 이렇게 굉장히 똘똘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현재는 그냥 블랙 컬러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실 영상은요. 또 6세 친구들인데요. 음가를 배워보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손가락을 들어 올려서 레터를 직접 써보고 음가를 소리내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의문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고 후에는 이제 7세가 되면 제가 말하는 단어 또는 문장을 듣고 어떤 레터의 소리인지까지 맞추어 보기까지 합니다. 이것 또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Hi, and then what do we put? Listen. Dog. 네, 이렇게 한 문장까지 완성해 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터 책을 활용하여서 레터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근데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남자친구처럼 소리를 내면서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알파벳이 무엇인지, 이 레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맑은 하늘반 친구들이 이제 영어 활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친구들은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몸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 바닥에 파란색 있는 것이 물을 표현한 거고, 그 물을 이렇게 발로 스탬프했을 때 이게 스탬프가 아니라 이제 첨벙한다는 스플래시라는 거를 함께 표현하면서 활동해 본 모습이고, 또 이제 아래 가운데 보시면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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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there 하면서 이제 밖에 누가 있는지 같이 이렇게 보고, 뭐 누가 가서 한번 보겠니? 이런 활동을 하는데 친구들이 정말 재밌어 합니다. 자기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요새 친구들은 하는데 6세와 7세 친구들이 그렇다고 이런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액션, 액티비티 시간에 이와 이제 다른 형태의 활동을 좀 더 심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유아학교 친구들이 그래서 각자 교실을 놀이터처럼 여기면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놀이로서의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모든 그레이프시드 수업은 100% 영어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학교에서 대면으로 영어 수업을 했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을 통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한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총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네, 머릿속에 이제 몇 시간 떠올려 보셨나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3,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이 노출되었을 때는 4.11년이 걸리고, 매일 노출되었을 때는 1시간 노출됐을 때는 8.22년이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유아학교에서 영어를 듣고 또한 집에서 REP를 했을 경우는 매일 1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8.22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8.22년도 과연 이렇게 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REP를 가정에서 꼭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REP는 어떻게 할까요? REP는 이제 리틀시드와 그레이프시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활용 안내는 추후에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실 영상은 REP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Look, and everywhere. The vegetables, in the gloves, and in number 5. What will you do? Will you run and hide? No, I won't. I will not. Will you help me clean up? Yes, I will. I will help you clean up. 네, 이처럼 가정에서 REP를 통해서 더 연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보시면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유학교 친구들인데 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친구들이 5세부터 또는 6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레이프시드를 통해서만 영어를 이렇게 습득한 친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의구심을 안 느껴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음 서머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여름 때 진행되는 축제이고요.
봉투가 보이시죠? 이 봉투는 달란트 봉투입니다. 친구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달란트를 모아서 여기 안에 쏙 넣어두고 달란트를 지갑으로 활용해서 이음 마켓이라는 저희가 이번 컨셉을 가지고 이음 서머 페스티벌 준비했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간에 영어로 과연 마켓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무엇일까? 이것을 같이 공부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역할극도 같이 해보면서 후에는 다음 사진과 같이 보이는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선생님과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함께 이렇게 영어로 소통하면서 이음 마켓의 장을 이렇게 풍성하게 열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음 유학교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가정 분들의 아이들이 내년에는 이음 유학교에서 뵙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원감님께서 광고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교실 유학교 공간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참하신 물건들을 잘 챙겨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넌 오늘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오늘 속 가장 특별해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오늘 속 가장 특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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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날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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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해보는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해보는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위대하신 왕 영원하신 분 그는 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네 주의 그 사랑 나를 찾아와 모든 두려움이 사